예,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네오플라즘 관계입니다. 용어가 되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튜머. 이 용어는 병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나는 하나도 몰랐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거 네오플라즘 가기도 하고 튜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병명은 원래는 책마다 옛날 책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solid and cystic tumor 그렇게 돼 있어요. 튜머 그렇게 있어요. 종양이 이거는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췌장 안에 있는 스템셀 다음에 그 풀을 다분화를 할 수 있는 원시적인 프리모디얼 셀에서 아마 생겼다고 추정해요. 췌장에 있는 프리모디얼 셀. 그게 좀 이제 이런 데에서 종양이 젊은 여성한테 생기죠. 그러면 이 종양은요, 처음에 종양이 작을 때는 스몰한 종양일 때는 솔리드하고 고형이고 균질한 종양이에요. 종양이 커지거나 또는 변성을 일으키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해요. 낭성 변성을 해요. 여기 낭성 시스틱 부분. 요거는 솔리드 부분. 그래서 요걸 보고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가 있어요. 솔리드한 부분이 있고 시스틱한 부분에도 있다.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 이게 좀 더 지나면 어떤 형태가 되고 거의 센터 부분은 네크로시스 되어버리고 변형만 조금 솔리드 부분이고 변형 고형이고 내부는 거의 시스틱 돼요. 이런 그래서 요걸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종양이 어떤 마이크로스코픽이죠. 요렇게 종양 세포가 요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혈관이 있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분류가 혈관이 이렇게 있고 종양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양세포가 혈관을 따라가 분포하고 있죠. 종양세포가 혈관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요. 혈관을 따라 증식, 혈관을 따라 분포. 여기 혈관이죠. 그리고 주위에는 낭성 부분, 주위에는 시스틱 데레이션과 괴사 부분이 백하 부분이죠. 그게 요 단계죠. 그럼 마치 이게 파피러리 스트럭처럼 보이거든요. 파피러리. 그래서 파피러리처럼 이거는 진짜 파피러리 아니죠. 진짜 파피러리 스트럭처를 하려면 스트럭처는 뭐냐면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이브로스 티슈가 이렇게 있으면서 파이브로스 티슈가 있고 여기에 메슬이 중간에 파이브로스 티슈 안에 메슬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메슬이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세포들이 응집이 돼야죠. 이게 파피러스 스트럭처죠. 이거는 뭡니까? 파이브로스 티슈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짜라는 거죠. 슈도 파피러리 스트럭처죠. 그래서 병명을 솔리드 부분도 있고 시스틱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슈도 파피러리 구조를 보이는 네오플라즘. 그래서 옛날에 시스틱 부분이었는데 솔리드 부분이었거든요. 솔리드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고형 전개인데 시스틱 데제너레이션인데 이게 파피러스 스트럭처가 그로잉이 있는 게 아니고 솔리드 부분에 네크로시스 되고 네크로시스 남은 부분이 마치 가짜 파피러스 스트럭처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췌장 낭성력, 슈더 시스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슈더 시스터는 시스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시스터에 라이닝하는 그 스트럭처가 앱세륨이 아니고 그라뉴레이션 파이브러 티슈로 라이닝됐다. 앱세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슈더 시스터가 왜 그대로 남느냐, 판크레아 덕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터 안에 물을 흡수를 했는데 판크레아 덕트에서 또 공급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슈더 시스터가 안 없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러스, 뮤시너스, IPM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췌장의 낭성 종양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슈더 시스터 먼저 생각해요. 판크레아타이티스 히스토리가 있었느냐, 트라우마 있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장 췌장의 낭성병에서 넘버원은 슈더 시스터입니다. 슈더 시스터. 슈더 시스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슈더 시스터 아니라면 감별해야 될 게 시러스, 뮤시러스, IPM이에요. 왜 감별을 해야 되느냐면 진단이 들면 시러스로 진단이 되면 이거는 그냥 크기가 크거나 또는 뭐 컴프레션에가 심통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옵저베이션 아니지만 뮤시너스로 진단이 떨어지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수술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높고 또 지금은 말리그넌시 아니라도 말리그넌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임상의사가 진단을 해버리면 내과의사나 임상의과 진단을 해버리면 서전은 수술하게 돼요. 수술하는데 아니면 욕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IPM은 이게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병이죠. 그래서 이 IPM은 메인 닥터냐 브랜치 타입이냐 따라서 수술 크라이테리아가 조금 틀립니다. 책에 나오거든요. 수술 크라이테리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첫째 가슴낭점은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거죠. 췌장염 병력. 그 다음에 시러스는 할머니한테 많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병이다.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뮤시너스는 아줌마 병이다. 여자죠. IPM에는 누구냐? 중년, 고년, 아저씨 병이다. 아저씨 병이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솔리드는 아가씨 병이다. 아가씨 병이다. 아가씨들은 많고 슈더시스트는 시러스는 할머니, 뮤시너스 아줌마, 그 다음에 IPM에는 중년, 고년, 아저씨 병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이야기 들어가 가지고 시러스는 뭐냐면 안에 시스터 안에 시러스 아주 장액성이 있죠. 이거는 말리그넌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요 시스터가 보면 두 가지 크기의 스타일인데 이런 비슷한 크기, 다양한 크기의 시스터가 또 벌집처럼 보이는 요거는 하니컴 어피어런스. 또 하나의 패턴은 바깥에는 큰 시스터, 작은 센터 부분은 작은 시스터, 아주 센터 부분은 스카 티슈가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터의 월이 얇기 때문에 시스터의 마진이 볼록하다. 이게 시스터의 마진이 스무스하지 않고 월이 얇기 때문에 볼록하다. 여기 굉장히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미고 비나인이고 이거는 그냥 종괴가 크지 않으면 수술하고 옵저베이션 합니다. 이 종양을 어디서 왔느냐? 잘 모르는데 에시나의 옆에 있는 센트리페탈 셀에서 오리진 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족보거든요. 몰라요. 그 다음에 뮤시너스입니다. 이것은 오바리에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스터는 이렇게 시스터 월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 시스터 월이 보면 오바리의 스트로마하고 거의 비슷한 셰프들로 보습니다. 시스터 월이 두꺼우니까 여기에 시스터는 경계가 스무스하고 매끄럽죠. 그 다음에
안에 셉툼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셉툼이 있는데 요 셉tum과 갈라지는 시스터는 거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R을 찍으면 요거하고 시그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 시스터는 시러스는 시스터의 종류가 6개 이상 많이 있는데 요거는 소수의 난도 보통 6개 미만으로 없습니다. 또 셉툼이 있거나 이렇게 뮤랄 로드를 있으면 이런 뮤시너스 시스템 네오플라즘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IPMN 최근에 가장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시던스를 따지면 제일 많은 것은 슈도 시스터 넘버 1, 그 다음에는 IPMN 넘버 2, 그 다음에 시러스 넘버 3, 뮤시너스 넘버 4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슈도 시스템의 IPM입니다. 그러면 IPM에는 두 가지인데 이것은 뮤신을 분배하는 종량이죠. 그 메인 파크레 닥트에서 생길 수도 있고 브랜치에도 생길 수 있는데 메인 파크레 닥트에 생기면 파크레 닥트가 뮤신 때문에 옵스트럭션에서 딜라테이션이 아니고 뮤신 때문에 뮤신이 많이 나가 이것 때문에 파크레 닥트가 딜라테이션. 그래서 종괴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는 아까 말씀드린 메인 파크레트에 연결되는 브랜치 닥트에서 생기죠. 브랜치 닥트 이렇게 생기면 여기 왜 되냐? 여기 닥트가 전부 다 딜라테이션 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시스터인데 요거는 사실은 시스터가 아니고 P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조직은 정상 조직이죠. 그래서 인핸스먼트 스타디를 하면 어떠냐면 요 IPM의 브랜치 타입의 요 실질은 요 바깥에 다른 실질하고 똑같은 조형 증가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정상 실질이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시러스는 요 안에 있는 아주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양은 주위에 비해서 인핸스먼트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요거는 파크레 닥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파크레 닥트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러스, 뮤시너스는 파크레 닥트와 연결이 없고 IPM에는 파크레 닥트하고 연결이 있다. 그래서 MRCP에서 파크레 닥트와 연결 유무를 보는 것이 진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판크레아스랑 오늘 장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판크레아스에 이렇게 사실은 판크레아스 진단은 딱 떨어지는 진단이었고 여러 소견을 조합해 가지고 그래서 진단하는데 영상의 학생도 수술하고 난 뒤에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곤욕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원칙이 어렵다. 초음파로서 인한 소견을 보기 어렵고 CT, MRI라든지 MRCP를 다 합쳐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췌장을 초음파 검사할 때는 생각을 그냥 스크리닝 검사할 때는 우리가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존디스나 압도미널 페인이나 웨이트 로스나 판크레아스 질환을 의심하는 환자를 초음파할 때는 반드시 환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췌장을 검사했는데 잘 검사가 충분히 안 될 경우에는 충분히 안 됐다는 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췌장 종양은 파크레 닥터 캔서는 아주 예후가 나쁜 종양이죠. 그래서 이게 한 타임 지나보면 어노프로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굉장히 원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에서 그냥 스크리닝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만 질환이 뭔가 의심되는 증상일 때는 반드시 차트에다가 내 췌장 초음파인데 췌장 미부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 하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CT, MR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거의 불가능하다죠.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췌장암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소견은 무엇이냐? 가능성이 서울대학에서 맹조사했어요. 쭉 팔로우를 했어요. 췌장제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 췌장에 나오는 소변을 팔로 해가지고 장기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췌장 암으로 진단된 정례를 뽑아 보니까 두 가지 소견이 가장 첫째는 췌간 확장이 있는 경우, 췌간 확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췌장의 낭성. 뭐 당연한 거죠, 뭐 예측되죠. 병변. 여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종괴성 병변이 없는 것. 종괴성 병변이 없고, 종괴성 병변이 없고 췌간 확장이 있거나 또는 췌장 낭성 병변이 있을 때, 물론 췌간이 확장되어가지고 CT, MRI, MRCP 모든 걸 다 했어요. 모든 할 수 있는 영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니고 6개월 후나 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종괴가 안 보이지만 6개월 후에는 종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했대요. 왜냐하면 어리 디텍션이 안 되거든요.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낭성 병변인데 뭐 IPMN도 아니고 SCM도 아니고 MCM도 아니고 뭐 슈도시스도 아닌데 어쨌든 낭성병이 있다. 뭐 이럴 때도 CT 찍어도 아무 이상 없다. 그냥 낭성병이 있다.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아니고 당신은 3개월 내지 6개월에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췌간 확장이 있는지 리스크가 높고 요거는 조금 낮는데 두 개가 다 있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할 때 요 두 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괴가 없더라도 췌간이 확장되거나 3mm 이상이죠. 그 다음 종괴가 없더라도 낭성병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중에 팔로업에 췌장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맹신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만 쉬고 실습하겠습니다.